밀양의 시골 마을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갈라진 대지와 마른 농작물들이 서준우의 발걸음 아래 무겁게 누워 있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째 계속되는 가뭄은 그의 가족이 자랑스럽게 일구어온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별이라 이름 지은 암말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보물이었다. 트랙터와 농기구, 씨앗까지 모두 팔거나 저당 잡혀야 했지만 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은행의 연체 통지서가 쌓여가는 탁자 위에서도 그는 별이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이런 외진 길에 방문객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준우는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망설임 없이 별이에 올라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먼지 속에서 일어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비싼 헬멧을 들고 있었고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강혜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다. 준우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을 때까지 머물 곳을 제안했다. 혜원은 간단히 수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다.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쌓여있는 고지서들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지만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유지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우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기업 인수합병과 시장 전략은 단순한 여행자의 대화가 아니었다. 어느 날 울타리 근처에서 발견한 은색 브로치에는 고급스러운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밤중에 창고를 확인하러 나갔을 때 현관 불빛 아래서 종이를 태우는 혜원의 모습을 목격했다. 준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십 년 전 외국 기업의 매수 제안을 거절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다락방의 오래된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악수하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조각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른 아침 준우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혜원이 도착한 이후로 농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일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트럭이 2번이나 농장 근처를 배회했고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혜원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상한 방송이 들려왔다. 어느 날 아침 대문 앞에서 발견한 익명의 편지에는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라는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늘 온순했던 별이가 혜원을 찾아온 방문객을 보고 보인 반응이었다. 마치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 크게 흥분했다. 그럼에도 혜원은 점점 더 농장 생활에 적응해갔다. 농사일을 돕고 빠르게 배우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전문적인 지식은 의문을 자아냈다. 광해 시스템을 함께 수리하던 날 그녀는 오래된 센서를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조정했다. 혜원은 이제 아침 일과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새벽에 일어나 준우와 함께 말들을 돌보고 들판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농장 기계를 다루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해 보였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준우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밤늦게 혜원의 방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그녀가 받는 수상한 전화들, 그리고 가끔 그녀가 몰래 확인하는 노트북 화면.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존재가 농장에 가져온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이 농장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었을 때 준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은행 빚과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혜원은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에서 농장의 모든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이 갑작스러운 상환은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준우는 회원을 찾아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의 방 책상 위에는 서울발 비행기 티켓 한 장과 짧은 쪽지만이 남아 있었다. 쪽지에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준우는 처음으로 농장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은행 대출금은 분명 누군가가 갚았고 그 뒤에는 분명 회원이 있었다. 서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복잡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으며 그는 회원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회원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대기업의 중역다운 위엄을 풍겼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형 기업의 상속자였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바로 수십 년 전 준우의 아버지를 만났던 그 사업가였다. 회사는 지금 전국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밀양의 농장들도 그 대상이었다. 회원은 이 계획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개발이라는 명목에 수많은 농부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토바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준우의 농장에 머물며 실상을 파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말을 이었다. 이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발 계획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녀의 자리를 내놓든지 해야 했다. 준우는 그제서야 그녀가 왜 그토록 서둘러 떠났는지 이해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원은 잠시 망설이다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개발 계획안이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었다. 당신의 농장이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를 설득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준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꿈꾸었던 농장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카페를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농사일을 선택한 이유, 가뭄과 싸우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이유까지. 회원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그들이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우는 회원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예기치 않은 전화 한 통으로 중단되었다. 회원의 비서였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회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아진 것이다. 이른 아침, 준우는 회원과 함께 대기업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은 그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회원은 이제 완벽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농장에서 보았던 그대로였다. 이사회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원이 말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농장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농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회의실은 차가웠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회원이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이사들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박진호 부회장이었다.
개발 사업의 총책임자이자 회원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다. 재미있는 발표네요. 그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밀양 지역 전체의 개발 계획이 떴다. 농장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미 대부분의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준우 씨의 농장만 남았죠. 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이웃들, 함께 땅을 일구던 농부들이 모두 땅을 팔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가뭄과 홍수를 이겨낸 이야기,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며 발전해온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지키며 배운 교훈들, 회원이 일어섰다.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계획은 이런 가치들을 보존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농장에서 보낸 시간 동안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혜원 이사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이 이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당신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공개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회원의 눈이 커졌다. 준우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회원은 천천히 진호를 마주보았다. 제 할아버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진호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회원의 할아버지가 밀양 지역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준우의 아버지를 비롯한 농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죠. 진호가 말을 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강 회장님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겁니다. 회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그때 준우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편지였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편지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회원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 그는 농민들의 진심을 이해했고 대신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준우의 아버지와 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준우가 말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은 이야기죠. 회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사업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진호의 협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듯했다. 한 고위 임원이 일어났다. 강혜원 이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사들이 동의했다. 회원의 계획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했다. 농부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투자자들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런 감상적인 이유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회원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다. 회의실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 회원의 아버지였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 전체가 숨죽였다. 진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네요.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특히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혜원 앞에 섰다. 네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알았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늘 혜원이라면 해낼 거라고 하셨지. 강 회장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제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파괴가 아닌 조화에서 온다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박진호 이사는 오늘부로 프로젝트 총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협박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강 회장은 혜원의 새로운 계획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의 융합,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 이것이야말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몇 달 후 밀양의 농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준우의 농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빌리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농사 방식은 보존하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였다.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업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혜원은 이제 프로젝트 총괄 이사가 되어 자주 농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장 차림의 도시 여자가 아니었다. 농부들과 어울려 땀 흘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리더였다. 별이는 여전히 농장의 든든한 일원이었다. 이제는 어린 만가지도 생겼다. 준우는 그 만가지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다. 어느 저녁 준우와 혜원은 노을 지는 들판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여기가 집 같아요. 혜원이 말했다.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으로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준우가 말했다. 혜원이 고개를 저었다. 결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멀리서 별이와 만가지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들판에는 이제 첨단 관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농부들이 드론을 날리며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농장의 모습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준우와 혜원은 말없이 그 별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법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밀양의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